강남구의 화재가 났죠. 3시 11분에 지금 도착했다는 겁니다. 이야, 그 과정을 좀 보시죠. 공서 뭐 이런 게 우리가 다 예. 지진도 지금 시장님 행정가로서 주로 이제 제가 좀 최근 현안 중에 질문을 던져봤고요. 지금 또 이제 또 넓은 의미의 정치인으로서도 시장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나 의견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되셨는데 뭐 5.18 망언에 대해서 여전히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 그리고 극우 극단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이제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방금 행정과 정치를 구분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 결국은 하나겠지만, 예, 정치든 면모로서 행정이든 시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그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런 면에서 크게 다를 리가 없다고 저는 예. 생각하는데 황교안 뭐 총리는 사실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제가 서울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으로도 그렇죠. 국무회의에 제가 참여하셨죠. 예. 여러 번 가서 사실 여러 정책에 대해서 예. 비판적 견해를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정말 박근혜 정부에 여러 정책이 문제가 많았고 국민들로부터 불신받아서 결국은 탄핵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국무총리는 그야말로 대통령을 보좌할 가장 최측근, 최고위의 공직자로서 저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와 또 스스로 책임지는 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정치가 저는 이런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국회가 정치권이 이런 민생에 귀 기울이고 좀 더 이렇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근데 사과와 책임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황교안 대표는 후보 과정이를 보면 탄핵을 거의 부정하는 듯한 심지어 태블릿 PC 법원에서도 허위라고 했는데도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듯한 발언도 막 하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법 과정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이런 여러 어떤 보편적 인식, 합의에 이런 것들을 사실 부정하는 것은 저는 용납하기 어렵다. 근데 5.18의 평가에 있어서도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해 어떤 희생을 거쳐서 만들어진 그래서 광주 민족운동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국경일로 지정되고 국립묘지로 지정됐는데 그걸 완전히 근저에서부터 뒤엎는 그런 발언은 저는 용납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용납하기 어렵고 책임져야 된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이 정도 발언하는 것으로 좀 만족하십시오. 또 야당에서는 막 색깔론까지 씌워가지고 뭐 심지어는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경제 파탄을 냈는데 서울시장이 속을 썩인다 이런 좀 굉장히 불편한 평가 있었던데요. 너무 비판에 신경 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누구라도 저는 비판할 자유는 있고요. 그런데 저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마치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늘 리얼리즘이다. 현장에 가서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봐라. 청년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 있는지. 사실 서울시의 모든 청년 정책은요. 현장에서 나온 것이고 어떤 당사자주의의 입장에 따라서 청년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장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스스로 만들어낸 정책, 그건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서울시는 완전히 그런 기반에 서 있기 때문에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뭐 흔들리지 않고 아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생각입니다. 지금 앞으로 나아갈 길도 많은데 뭐 그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근거가 없는 뭐 비판은 또 뭐 때로는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받아들여야지 되지. 그걸 일일이 제가 무슨 반응을 하겠습니까?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아마 전 국민이 뭐 지지를 안 하던 관심이 없는 분들도 서울하면 막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뭐 마을 기업, 뭐 협동조합 굉장히 이것저것 뭐 협동조합 뭐 세계 대회도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서울광장에서 박람회도 하시는데 그 공유도시 서울인데 카풀 문제는 제대로 해결이 안 됐다. 어쨌든 카풀도 공유경제 핵심이라고 이야기되는데 우버는 또 서울시에서 고발도 하고 약간 강경대응도 했는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맥락이 안 맞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금 서울에만 해도
개인 택시, 법인 택시에서 한 7만 대가 있고요. 그러면 가족들까지 하면 20만이 넘는 말하자면 이 삶의 문제잖아요. 동시에 또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공유의 시스템은 또 이 도도한 물결처럼 지금 오고 있고 이 두 가지의 어떤 큰 문제는 저는 일도 양면의 이 답을 취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컨대 우버 택시 경우에도 서울시에 이런 면허 제도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건 허용할 수 없었지만 블랙 우버라고 해서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우버처럼 운영하는 거. 이거는 또 우리가 허용했죠. 그러니까 택시 업계도 동의하면서 또 시민들에게도 편리하고 그리고 그런 공유의 이념을 실현하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서울은 공유경제, 공유도시를 제가 취임 이후에 일관되게 미뤄왔고요. 뭐 그런 것이 국제적으로도 알려져서 사실은 2016년인가요? 제가 그런 공유경제를 실현한 것으로 스웨덴의 예테보리 지속가능상이라고 하는 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은 뭐 물론 이렇게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간 좀 주춤거리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거는 또 저희들이 과감하게 실현을 해서 뭐 서울은 압도적으로 공유 도시가 되고 있죠. 카풀 문제는 구체적인 답은 안 하셨는데 그렇다면 해법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답을 드리기보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협치적 방식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택시 업계와 또 공유 경제 업계와 서로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을 내다보면 저는 결국은 양쪽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된 게 없거든요. 그 사실 이제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실하게 이제 뭐 결정을 안 내려주시면은 중간에 뭐 사실 택시 업계에서도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부수적인 피해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좀 확실한 결정을 내려주십사. 네, 아니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앙 정부가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이제 결정 여러 가지 면허 제도나 이런 게 다 법령과 뭐 중앙 정부에서 할 일이죠. 근데 이제 서울시로서는 서울시의 권한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는가를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경제와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저출생이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이제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는 것을 시작해서 돌봄 공적 비율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출생 문제 대책 중 하나로 정책을 만드신 듯한데 근본적으로 출생률을 높이는 방안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면 저절로 출생률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마치 무슨 뭐 아이 놓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하는 그동안의 관점과 철학이 오늘날의 이런 사실은 어려운 지경을 낳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여성들에게 어려웠던 그때 하나가 바로 돌봄입니다. 특히 이제 맞벌이하는 여성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 오전만 학교 있다가 그다음에 학교를 하는데 도대체 누가 돌봐줍니까? 아니면 학원만 계속 돌릴 겁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러한 우리 사회에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이런 현실과 이런 구조 때문에 직장맘으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없고 또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또 그러거나 아이를 안 낳거나 아예 이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총 4년 동안 6천억을 들여서 적어도 이 문제는 확실히 해결하겠다. 보육 문제, 특히 초등 돌봄은 확고히 해결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직장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생태계, 그런 사회적 구조를 확실히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으로서 제가 결정한 정책 중에 가장 저는 보람 있는 정책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성운동상도 받은 거라서. 예, 알죠. 항상 38 여성의 날이면 저 영순위로 초대받으시는 그 여성 친화적 여성 이렇게 저를 띄워줘도 되나요? 아니요, 이거 사실이니까.
고맙습니다. 어쨌든 아, 우리 앉은 다음 거 인터뷰 잡고 때는 좀 더 날카로운 질문도 준비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술 먹다가 전화하면